안녕하세요. 전승욱입니다. 네, 오늘부터 전승욱의 행복한 죽음,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죽음은 참 우리한테 부담스럽고 좀 충격적인 주제고 사건이죠. 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 인생에서 죽음에 대한 경험들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릴 때 할아버지 돌아가신 모습을 방 안에서 이제 봤던 그게 벌써 한 40년이 넘었는데 지금도 그렇게 잠자듯이 누워 계신 할아버지 시신을 봤던 기억들이 아주 생생합니다. 뭐랄까 두려움이나 공포보다는 되게 좀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살아오면서 친구의 자살, 예, 참 어려웠던 시간들이었는데 제 20대 때는 친구들이 참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참 그때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좀 힘들었고 지금도 굉장히 그 생생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데 그러한 기억들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제 인생을 좀 붙들고 왔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종교인 생활을 좀 했는데 그때도 뭐 종교인 생활하는데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1년에 장례를 만 3, 40건씩 치르니까 그때는 뭐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도 그 중에 이제 함께 좀 친하게 지내던 그런 교인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죽음을 맞고 또 그거를 뭐 어떻게 못 해드리고 그냥 보내드리고 했던 일들이 저한테는 굉장히 좀 힘든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죽음이라 그러면 좀 되게 공포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내가 좀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런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고 좀 그랬는데 그러던 차에 아예 이제 죽음에 대한 공부도 좀 해보고 또 일도 죽음에 관련된 일들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장례를 치르는 어떤 협동조합에서 제가 그런 죽음에 관련된 일들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강의도 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근데 죽음을 이렇게 딱 마주하고 대하니까 오히려 좀 편안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은 물론 여전히 이제 가족들의 죽음, 그거 이제 상상을 가끔 해보잖아요. 저는 자주 해보는 편인데, 여러분들도 좀 해보시죠? 근데 이제, 그 가족들 죽음을 생각해보면 이제 좀 식겁하죠. 마음도 아프고. 그런데, 그래도 옛날만큼 막 그렇게 공포스럽고 그런 것보다는 좀 준비를 하고 어떻게 좀 맞이할 수 있도록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주위를 돌아보니까 이런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막상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또 많이 원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참에 유튜브를 통해서 죽음에 관한 이야기들을 사람들하고 좀 편하게 나눠보자 그런 이제 생각을 갖고 또 주변에 이번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데 유튜브도 잘 못하고 그런데 이제 카메라에 앞에 설 수 있도록 용기도 주고 또 울렁증도 극복하게 하고 유튜브도 도와주고 하는 분들 덕분에 오늘 이렇게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미스 코리아 시상 네, 상 받고 수상소감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여튼 너무 좋고요. 앞으로 쭉 편안하게 죽는 얘기들 좀 같이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처음에 할 얘기가 이거예요.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이거 해리포터 영화 많이들 보셨죠? 저도 한참 나올 때 애들하고
이 해리포터 영화 시리즈로 다 보고 책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재밌는데 요게 이제 좀 인상 깊은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최근에 다시 생각을 해보니까 죽음에 관한 부분들도 꽤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한번 얘기를 열어볼게. 여기 해리포터 죽음의 성물 시리즈에 보면은 그 삼형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죽음의 신을 만난 삼형제가 죽음의 신과 거래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는 이제 그 죽음의 신에게 그 물총나무로 만든 그 지팡이, 마법 지팡이 받잖아요. 딱총나무. 그 엄청 강력한 마법의 지팡이를 받고 죽음과 싸워서 이기겠다. 이렇게 하고, 둘째는 이제 부활의 돌을 받잖아요. 그래서 부활의 돌을 받아서 죽음을 극복해 보겠다. 이렇게 하고, 세 번째 막내가 뭐 받았는지 아세요? 아마 영화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투명 망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망토를 이제 덮으면 누구든지 몸을 숨기고 도망갈 수 있는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이 형제 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죽음과 다시 맞닥뜨려서 싸우는데, 결국 살아남은 거는 누구밖에 없을까요? 예, 막내밖에 없어요. 그래서 강력한 지팡이도 또 부활의 돌도 다 죽음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 막내는 이제 망토를 뒤집어 쓰고 죽음을 살살 피해 다녔죠. 그래서 결국 이제 죽음을 피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죽음이라는 존재는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죠. 우리가 뭐 죽음, 뭐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이나 자신의 죽음을 이렇게 만나게 되면 그걸 극복해 보려고 인간이 많은 애를 쓰지만, 그거를 부딪혀서 싸워서 이길 수는 없어요. 죽음은. 결국 이제 셋째가 그나마 제일 지혜로운 거죠. 도망 다니는 거. 네. 도망 다니다 보면은 이제 물론 마지막 최종적으로 죽음을 결국 만날 수밖에 없지만, 그래도 좀 장수할 수 있다. 네. 요 비슷한 동화책도 있는데 나중에 그림 동화책 한번 또 얘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음에 대한 이런 그 우화들을 이제 해리포터 들었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해리포터가 진짜 죽음에 대한 그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나오냐면, 볼드모트를 이제 만나서 싸우는데, 해리포터가 그 호크룩스라고 해서 그 깨진 거울을 이제 찾아서 다 파괴를 해야 볼드모트를 이기고 이제 악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데, 나중에 봤더니 그 해리포터 자신에게 그 호크룩스가 하나 있었잖아요. 최종. 그래가지고 이때 해리포터가 어떻게 했냐면, 기억나세요? 자기를 죽였어요. 그 볼드모트의 아브라카다브라 이 주문을 자기 몸으로 받았죠. 그래가지고 자기가 죽음을 수용하고 자기를 죽이면서 그 순간에 자기 안에 들어있는 호크룩스를 부셔버렸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시 이제 반사시켜가지고 볼드모트를 죽이고 승리하는 그런 이제 이야기가 죽음의 성물 안에 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면, 죽음은 싸울 수도 없고 피해 다닐 수도 없고 결국은 받아들이는 것이다. 죽음을 받아들일 때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좀 이상하죠. 결국은 이제 지는 게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이다라는 거죠. 예. 근데 실제로 이제 이게 되게 죽음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요. 넘어가면 키블로 로스라고 있어요.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시죠? 저도 죽음 공부하면서 처음 봤는데, 키블로 로스가 이제 죽음과 죽어감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를 썼어요. 죽음의 5단계,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가 죽음을 딱 만나게 되면 처음에는 부정하고 그리고 고립되죠. 죽음으로부터 숨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분노하죠. 왜 나에게 죽음이 온 거야? 막 이렇게 하고 숨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이게 화내가지고 안 될 일이니까
죽음과 타협을 하죠. 주로 이제 신과 타협을 하죠. 뭐 부처님, 하나님, 뭐 이번에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갖고 있는 재산의 절반은 뭐 가난한 사람들 위해 뭐 쓰고 뭐 이렇게 타협을 하는데 뭐 될 리가 없죠. 이제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울에 빠지죠. 이제 무기력, 우울. 이건 뭐 어쩔 수 없나? 이제 죽음을 받아들여야 되나? 뭐 우울해하고 이제 아무도 자기 주변에 못 오게 하죠. 이때 우울의 단계에서 해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위로하는 거예요. 당신은 살아날 수 있어. 너 치료할 수 있어. 우울의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한테 자꾸 회복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요 더 짜증이 나요. 안 되는 거 이제 알고 우울에 빠진 건데 그렇게 자꾸 헛된 희망을 주면은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키블러 로스가 얘기하는 이제 죽음의 완성의 단계가 바로 수용의 단계예요. 그래서 죽음을 받아들이는 거죠. 어쩔 수 없구나. 내가 이제 결국은 죽어야 되고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그러면은 이거 몇 달 안 남은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지? 좀 잘 보내고 싶은데 라고 생각할 때부터 죽음의 문제가 어느 정도 좀 해결되는 그런 단계가 온다. 편안해진답니다. 이때 사실 저도 뭐 지금 임종 선고를 안 받아가지고 이게 사실 어느 정도의 느낌인지 저도 알지는 못합니다. 나중에 제가 받으면 또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죽음이라는 거는 뭐 방법이 없어요. 그냥 수용하는 거죠. 수용하고 남은 시간 어떻게 좀 잘 보낼까 하는 게 우리가 죽음을 이해하고 또 죽음의 문제를 극복이라는 단어는 사실 잘 안 어울리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우리가 얘기하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를, 죽음이 아니라 죽음의 문제를,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방법이 결국 이제 수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좀 어렵지만 이거 좀 우리가 생각을 하고 혹시 주변에 이런 어려움, 죽음의 문제를 직면하거나 또 이로 인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니면 본인이 좀 그러시다면 조금 참고하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죽음에 대한 이해에서 죽음을 인지하는 과정을 또 좀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게 이제 그레이스와 스트라우스라는 사람인데요. 저도 안 만나봐서 누군지 모릅니다. 네. 근데 이제 요거는 최근에 제가 요거 가지고 어떤 분하고 좀 얘기를 나눴는데 꽤나 중요한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은 이제 죽음을 인지하는 단계에서 공개되지 않은 인지 단계. 이거는 이제 당사자가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임종이 임박했다는 걸 모르는데 의사는 알아요. 가족도 알아요. 근데 본인은 전혀 몰라요. 그냥 뭐 치료하면 낫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몸은 좀 아픈데. 근데 두 번째가 이제 의심이 이제 이게 치료 회복이 안 되고 자꾸 아프잖아요. 그리고 가족들이나 의사도 자꾸 이제 뭔가 머뭇거리는 듯하고 자기 앞에서 이제 불편해하는 그런 기색이 보이면 의심이 가죠. 내가 뭐가 좀 잘못됐구나. 근데 왜 가족들하고 의사들이 얘기를 안 하지? 이런 거죠. 이때가 이제 고민이 좀 많이 돼요. 당사자는 이거 물어봐야 되나? 뭐냐고? 뭐 이런. 근데 가족들이 사실 얘기하기 힘들어요. 의사는 이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들은 좀 얘기하기 힘들죠. 사랑하는 사람이 이제 뭐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한다면 힘든 시간인데 그 다음에 조금 더 힘들죠. 상호 위장의 인지 단계. 환자가 이제 알아요.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치료약을 먹다가 치료약이 끊어져요. 의사가 약을 먹을 필요 없다 그래요. 이상하잖아요. 아니 치료를 하려면 약을 먹어야 되는데 약을 먹을 필요 없다? 그러면 이제 압니다. 몸도 안 좋고 또 가족들도 굉장히 침울해하고 그래서 알게 됐는데 본인이 얘기를 안 해요.
가족은 당연히 지금까지 얘기를 안 했고 본인도 본인의 임종과 마지막에 대해서 아는데 얘기를 안 해요. 굉장히 힘든 상태죠. 네, 왜냐하면 본인이 얘기를 하면 마치 모든 게 다 무너질 것 같은, 지금 겨우 이제 버티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지금 앞 단계, 세 단계까지는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계속 숨기고, 근데 이제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한 가족이 있는데 아버지가 편찮으셨는데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말기암이었다는 거죠. 가족들이 얘기를 안 했어요. 아버지 힘들어할까봐. 그래가지고 이게 상호위장의 단계인지 의심 단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버지 당사자는 본인이 임종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본인의 임종을 모르고 임종을 하셨어요. 가족들은 그게 아버지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뭐 전문가들도 얘기하고 저도 생각할 때 그거는 굉장히 최악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누구나 자기 결정권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마지막 시간을 인지하고 하고 싶은 인사도 있을 거고 먹고 싶은 것도 있을 거고 가고 싶은 것도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전혀 안 준 거죠, 가족들이. 그래서 그 당사자의 그 죽음의 상태를 숨기고 계속 가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근데 의외로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최근에 제가 만났던 어떤 친한 분도 그거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편찮으신데 말기인데 몇 달 안 남았다고 의사가 얘기를 하는데 아버지한테 얘기를 못 하고 있다. 어떻게 아버지한테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듣고 제가 그랬어요. 물론 이제 방법은 되게 조심스럽게 해야겠지만 빨리 얘기하는 게 좋다. 어차피 조만간에 건강이 안 좋아지셔가지고 호스피스 들어가실 건데 그 전에 아버지의 삶을 정리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게 아버지한테 효도하는 거다.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굉장히 깊이 공감하시고 빨리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가족을 보내는 거는 굉장히 좀 힘든 일이지만 어쨌든 당사자 입장에서는 자기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좋은 죽음의 과정이다. 그리고 아까 해리포터도 자기의 죽음을 자기가 선택해서 받아들였잖아요. 네. 그 이제 공개적 인지 단계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의사도 가족도 당사자도 이제 알고 마지막 시간들을 잘 이제 준비해 나갈 때 뭐 서로 이제 알게 되는 순간은 좀 스트레스가 되고 충격을 받겠지만 오히려 이후에 빨리 편안한 상태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죽음에 관한 이 세 번째 이제 임종자의 심리 상태인데요. 뭐 우리가 사실 상상만 해도 다 아는 건데 그래도 그냥 한번 간단히 얘기를 해보면 이제 임종을 맞이하는 분은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아픔, 고통, 통증에 대한 두려움들이 좀 많다고 해요. 그렇죠. 예, 특히 뭐 암이나 이런 거는 통증이 대단하니까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많죠. 예, 그래서 요거를 쉽게 보지 않고 호스피스 완화 치료를 통해서 통증을 좀 줄여주면 일상적인 생활들이 좀 가능하다. 그리고 이제 외로움이 있죠. 왜냐하면 나만 이 세상에서 떠나게 되는 거니까 딴 사람들은 다 행복해 보이고 나만 좀 이제 다 단절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좀 계속 지지를 보내주는 게 심리적 지지가 좀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도 있죠. 우리가 안 살아본, 경험해보지 못한 세계니까. 물론 뭐 죽음 이후의 세계에 대한 종교적인 또 여러 가지 뭐 경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그건 뭐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내가 당사자가 됐을 때는 어떨지 모르죠. 예. 그리고 이제 벌에 대한 두려움. 이건 좀 종교적인 것일 수도 있고 또 개인적인 걸 수도 있는데 내가 벌 받아가지고 이제 임종에 들어간다. 아니면은
임종환 이후에 우리 그 옛날에 영화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영화 뭐 1000만 넘었는데 그 영화 제목 뭐죠? 생각이 안 나네. 네. 그래서 그런 것처럼 막 그 지옥에 빠져가지고 막 맷돌에 갈리고 막 물고기에게 씹히고 막 이런 그런 두려움들, 종교적 두려움들이 좀 있죠. 뭐 이제 종교, 자기가 믿는 종교로 인해서 뭐 이런 것들을 뭐 또 생각하고 하는 거는 뭐 나름대로의 선택이지만, 그래도 뭐 굳이 너무 지나치게 이런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하여튼 살아온 걸음만큼 네, 죽음 앞에서 그런 또 채무를 감당하기는 해야겠죠. 네. 저도 제 채무가 좀 무겁네요. 네. 개인적 소멸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게 이제 임종자의 심리에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 신과 함께군요. 네. 어유 대단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장례 문화의 역사와 다양성인데요. 예, 뭐 제목은 거창한데 그냥 한두 개 보고 지나가겠습니다. 나중에 이거 시간 되면은 이것만 따로 떼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 이제 우리나라 그 요즘에 장례 문화가 좀 되게 형식적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걸 보고 뭐라 하냐, 육개장 조문이라고 부르는데, 장례식장 가면 부의금 내고 인사하고 육개장 먹고 돌아 나오는, 이게 이제 요즘 장례 문화인데, 이게 원래 우리나라 장례 문화가 아니래요. 이건 이제 80년도에 일본에서 들어온 우리나라 이제 비즈니스 중심의 장례 문화인데, 원래 우리나라는 장례식이 좀 왁자지껄했어요. 왁자지껄하고 사람도 많이 오고, 뭐 심지어 지금 진도에 보면은 그 진도 전통에 뭐가 있냐면은 장례식에 마당극을 해요. 판소리. 예, 그걸 이제 다시래기라고 하는데, 나중에 여러분 찾아보세요. 예, 제가 다 보여드리면 이제 저작권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그래서, 근데 이 진도 다시래기의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 해학이에요, 해학. 좀 어려운 단어죠. 해학 아세요? 예. 해학은 좀 웃기는 건데, 여기에 이제 장례식장에 가서 이분들이 무형문화재인데 해요. 이게 맹인 할아버지가 나오시고, 그 다음에 그 아내가 나오고, 뒤에 이제 스님이 나오잖아요. 이 삼각구도. 그래가지고 이제 맹인 할아버지하고 임산부, 임신한 분이 이제 부부인데, 사실 저 임신한 부분의 그 아이가 누구냐면 스님의 아이예요. 그래가지고 저 할아버지는 장례식장 가서 소리해주고 이제 밥 벌어 먹는 분인데, 눈이 안 보이니까 아마 젊은 스님하고 바람이 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제 출산일이 다 돼가지고 할아버지가 어떤 장례식장에 갔다 온다고 이제 갔다가 허탕치고 돌아와 보니까 이제 아내가 막 출산에 임박했는데, 여기 스님도 와가지고 같이 이제 있는 거죠. 자기 애가 태어날 거니까. 근데 애기가 태어났어요. 근데 이 태어나는 과정에서 저 맹인 할아버지가 사실은 자기 애가 아니고 스님 애라는 거, 와이프가 바람 펴서 애기 가졌다는 걸 알아요. 아는데도 저 할아버지가 열심히 출산을 돕고, 나중에 아기가 태어나니까 아기를 안고 축복을 해주고, 막 그렇게 하는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되게 웃음도 많고, 되게 아이러니하고, 되게 좀 재미있는 그런 마당극인데, 이거를 진도의 장례식장에서는 매번 공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 장례식장이 웃음이 많고, 물론 이제 많이 울기도 하죠. 해학도 있고, 또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다시 태어난 아기를 안고 그 죽음을 당한 가족이 죽은 그 가정에, 그 집안에 다시 이제 희망을 불어넣어주고 떠나는, 좀 진짜 멋진 마당극이 아닐까. 이게 우리나라 장례 문화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시간 내서 찾아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요즘 이제 화장률이 90% 넘었거든요. 근데 뭐 요즘 뭐 몇십 년 만에 화장 문화가 장례 문화가 바뀌어서 화장이 됐다 막 이러는데, 사실은 이제 신석기 때부터 화장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고려 시대 때도 화장 엄청 많았거든요. 불교 장례 방식이 화장이어가지고,
요즘 다시 이제 화장 많이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장례 문화는 아주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늘 있었다. 그런 겁니다. 요 고려시대 장례 풍습인데 너무 재밌는 게 이 유골함 너무 멋있죠. 막 사신도 12지신 막 그려가지고 유골함 정말 멋있게 만들었는데, 한편에서는 이게 고려시대 때 초분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어요. 초장 아세요? 이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하는데, 저 지금 지푸라기로 만든데 저기 그냥 시신이 들어가 있어요. 관을 짜지도 않았어요. 그냥 돌아가시면 그 나무를 얽어 가지고 그 위에 시신을 놓고, 그 다음에 지프로 저렇게 이형을 만들어 가지고 덮어 놓고, 시신의 육탈이라고 그러죠. 살이 녹아 가지고 뼈만 남을 때까지 몇 년을 저렇게 둡니다. 그래 가지고 다 살이 없어지고 뼈만 남으면 그 뼈를 가지고 이제 무덤을 만드는 거예요. 이걸 초장 또는 초분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도 있고요. 이 고려시대 때부터 생겼는데 너무 대조적이죠. 아주 이런 장례 문화가 있다. 오, 이거는 최근에 나온 건데, 조선시대에는 이 사대부들이 이 죽음을 굉장히 거부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석관 회강묘가 뭐냐면, 이 회 있죠, 석회로 관 주변을 콘크리트로 틀을 짜가지고 그 안에 관을 집어넣어서, 사실 뭐 도구를 방지한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만들기는 했는데, 뭔가를 굉장히 지키고 싶어 하는, 사실 죽음에 대해서 그닥 열려있지 않는 양반들의 그런 죽음관이 아닌가. 그러니까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요 왼쪽에 있는 거는 아시죠? 험한 것이 나왔던 파묘. 우리나라 최근에 장례 어떤 가정의례 준칙 뭐 이런 거에 나오는 장례 기준은 일본에서 일제시대 때 만든 게 많아요. 그래서 취체 규칙이라든가 의례 준칙이 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이제 뭘 보려고 했냐면, 원래는 우리나라 무덤이 집 근처에 있었어요. 아주 가까웠는데 그거를 북망이라 그러거든요. 북망이 뭐냐면, 마을 뒷산에서 딱 앉아 있으면 저녁 때 된장국 끓이는 냄새가, 그 마을의 된장 끓이는 냄새가 딱 맡아질 정도의 가까운 거리가 이제 북망인데, 북쪽산. 근데 이제 일제시대 때 뭐 취체규칙이니 의례준칙이니 뭐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우리 막 다 화장하게 하고, 막 장례도 뭐 우리 풍습대로 못 치르게 하고, 그리고 뭐 그 이제 그 북망의 땅들을 친일파들한테, 일본에 부역한 사람들한테 다 헐값으로 줬어요. 그랬더니 일본에 부역한 그 친일파들이 그 북망을요, 집 근처에 있으니까 그 땅을 돈으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의 무덤들을 다 밀어버리고 거기를 다 건물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원래 있던 무덤들은 마을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공동묘지로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좀 했어요. 그래가지고 혹자는 그런 얘기를 해요. 이때부터 죽음과 무덤의 문화를 멀리하게 되는 풍습이 한국에 생기기 시작한 게 아닐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좀 사실 좀 요즘 우리가 다시 좀 죽음의 문화를 우리 생활 가까이에 좀 가까이 끌어들이려고 하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이다. 취체규칙, 의례준칙. 말도 너무 어려워요. 요거는 이제 오늘 뭐 거의 대중 없이 생각나는 대로 거의 하고 있는데, 그래도 그냥 같이 재미삼아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건 이제 다양한 문화권별 장례 모습인데요. 인도네시아의 인도네시아는 이제 섬으로 많이 이루어졌잖아요. 거기 토라자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 마네네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이제 그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가지고, 가족 시신을 미라로 만들어서, 한 3년을 보관을 해요. 근데 그냥 보관하는 게 아니고, 우리나라로 치면 뭐 추석이나 설 명절 같은 때 꺼내 모셔가지고 깨끗이 닦고 옷도 잘 입히고 그래가지고 아주 관리를 잘해요. 그래서 3년 정도를 이제 관리하고 보관하다가
그 마느네라는 때가 되면 이렇게 모시고 나와서 햇빛도 쬐이고 뭐 이렇게 하죠. 이방 사람들이 보면은 뭐 거의 기절을 할 정도죠. 예. 근데 이제 왜 이렇게 하냐면은 이분들은 이제 장례를 되게 거대한 이제 성대한 마을 축제로 좀 치르고 싶어 해요. 근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음식도 있어야 되고 물소 몇 마리 정도는 준비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미라로 모시는 한 3년 동안 적금식으로 해서 돈을 모아서 물소를 몇 마리 사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제 장례를 치르는 그날에 온 동네 잔치를 하죠. 해가지고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죽음과 시신은 아주 멀리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으로 멀리 보내는 그런 것과는 정반대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모시고 이렇게 축제처럼 지내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의외로 많아요, 이런 분들이. 요거는 이제 제 주변에 저도 그렇고 술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좋아하긴 하는데 많이는 못 마십니다. 네. 근데 이 아일랜드 장례 문화인데요. 아일랜드는 이제 장례의 표가 이거래요. 애도는 깊게, 술은 마음껏. 네, 이거 좋아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웨이크하우스라는 곳이 있는데 여기 뒤에 보이죠, 집이? 예. 이 웨이크하우스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 곳인데 사실 여기가 술집이기도 해요. 밤새서 이제 술을 마시는데 이게 납으로 만든 페우터라는 이제 납잔인데 이거 먹다 보면은 이제 납중독에 걸려가지고 죽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납중독에 걸려가지고 이제 누가 쓰러지면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아니면 깨어날지 그거를 이제 지켜보는 그 시간들이 이제 밤새서 같이 이제 술 먹고 하는 시간이래요. 그러다 죽으면 이제 장례를 이렇게 치른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또 장례가 나면 장례를 핑계 삼아서 또 술을 엄청 드신다고 그래요. 물론 애도도 또 열심히 합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아일랜드 사람들은 술을 좋아하고 또 크게 슬퍼하고 하면서도 장례 자체를 또 본인들의 회합으로 공동체가 모이는 그런 시간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런 독특한 장례 문화를 가졌는데 한국 사람들 많이 좋아할 것 같아요. 애도는 깊게, 술은 마음껏. 네. 네. 요즘에 이제 웰다잉이라는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웰다잉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좋은 죽음을 준비하고 맞이하자 이런 건데 좋은 죽음이라는 게 이제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제 뭐 글쎄 뭐라고 생각하세요? 네. 좋은 죽음은 네. 사실 뭐 좋다라는 말과 죽음이라는 말은 이제 상치가 되는 말이죠. 죽음이 좋을 수는 없죠. 죽음이 좋을 수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좋은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이왕 죽을 수밖에 없다면 이런 거죠. 죽음을 피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결국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죽음에 들어가게 된다면 그 과정이 어떠했으면 좋겠는가 이왕이면 그게 이제 그걸 고민하는 게 좋은 죽음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걸 이제 웰다잉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초반에 말씀 같이 나눴던 것처럼 좋은 죽음이라는 것은 죽음을 피하지 말고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인정하고 쉽지는 않지만 수용하고 그래서 살아왔던 삶을 잘 정리할 수 있다면 또 그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주어진다면 그것은 죽음을 좋게 잘 수용하는 태도이고 또 그걸 도와줄 수 있는 사회 제도나 시스템이 있다면 그것은 좋은 죽음 시스템이고 제도다. 이제 그 모든 것이 통합된다면 죽는 분들, 임종을 맞이하는 분들을 좀 편안하게 잘 모실 수 있는 좋은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가 좋은 사회를 얘기할 때 뭐 여러 가지 많이들 그동안 얘기를 해왔고 또 당연히 유효하지만 요즘에 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음까지도 좋아야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뭐 간단하게 얘기를 했는데요. 네, 나중에 더 좀 재미있고 더 흥미롭고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같이 쭉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